노게임입니다. 팔란티어 급등하고 있는데 간만에 계좌 공개와 함께 한번 전문가 의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올랐고 국내 투자자들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게 서학개미들이 일조리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올랐으니까 웨어벌이 제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간만에 계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잡았습니다. 계좌를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 계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애플 1등주, 근데 최근에 목돈이 필요해서 싹 매도를 했고 현재는 미국 주식 총 4가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아이플로 갈아타야 되나 현재 고민 중인 상황이고, 팔란티어 2021년부터 요때 조금 매수를 하고 담다가 많이 떨어져서 2022년, 23년 빨랑 튀어 시절에 더 사지는 못했습니다. 쫄보라서 당시에는 이제 애플 같은 거를 샀고, 팔란티어는 그래도 실적을 보면서 좀 존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제가 갖고 있었던 뼈아픈 종목 디즈니와 이팸을 그냥 싹 다 매도를 해버리고 팔란티어로 갈아탔는데 요 결과가 뭐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없었고 거의 뭐 옛날에 싹 다 날려버리고 손절치고 갔다가 올해 1월부터 네이버, KTNG 2가지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포트폴리오 비중은 해외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상황이고, 뭐 도태기 시장처럼 뭐 이것저것 다 사놓고 이거 좋다고 말했잖아 이런 식 안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계좌 공개하도록 할 테니 안 궁금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팔란티어 잘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4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YY로 36% 증가했고 EPS 같은 것도 컨센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서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뛰어넘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환호에 팔자, 이제 드디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발 여기에만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나스닥 100에 편입을 한다면서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후에도 주가가 50% 이상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기보다 다른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매출 속도 증가폭이 엄청나게 올랐고 고객 수 역시 증가를 했다. 조정 이익률이 45%다. 매출 성장 30%, 조정 이익률 40%, 엄청나다. 팔란티어 제품, 고다음 파운드리, AIP 있는데 고른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3가지 모두 잘 성장하고 있다. 컨퍼런스 콜에서 AI의 핵심 기업이 되고 미국의 핵심 기업이 될 것을 선언을 했다. AI 진정한 가치는 뭐 그냥 챗 GPT한테 묻듯이 이런 거 LLM이 있지 않다. 기계와의 대화, 결국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는 게 목표고 AI와 사람의 대화가 아닌 AI의 기업의 대화, B2B가 목표다. 미국 핵심 기업이 되면 시총 1조 달러 이상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조직적 저항으로는 기업 임원들이 팔란티어 도입하면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직적 저항으로 조금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만 한다, 이제 아닙니다. 민간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 이제 고담 요거 정부 기관 매출이 옛날엔 전부였는데 이제는 50% 정도 되고 엄청나게 다른 곳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뭐 영국 정도가 있기는 한데 상업 부분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도 좋지만 수급 역시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에 트럼프 기대주다 라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는데 이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죠. 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부채가 52%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GDP 대비 부채도 엄청나게 늘었다. 트럼프는 이 부채가 제조업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도지부서, 정부 효율화 부서도 만들었는데 공무원 해고 예정이다. 2년 내 200만 명이 잘라서 이 돈을 시장에 풀 예정인데 팔란티어 페드 스타트, 이게 론칭한 게 트럼프 작은 정부의 완벽한 수혜주다라고 바라봤습니다. 2년간 팔란티어 순이익이 500% 놀랐고 매출액 50% 이상이 FBI, CIA 등 국방부인데 공무원 자료 명분들을 이 팔란티어가 시각화를 해줄 것이다. 팔란티어 페드 스타트, 뭐 애플의 앱스토어의 뭐 정부 기업 버전이다. 이제 B2C가 아닌 B2P를 집중 공략할 거고 돈 잘 벌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정부 효율 부서 머스크가 수장이었습니다. 과연 정권 초기만큼 지금 이 정도 힘을 4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잘 정리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감론 음악이 많은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급격히 늘어나는 미국 뭐 부채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 아무튼 이 GDP 대비 부채율 역시도 엄청나게 최근 10년, 20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결되면 정말 미국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CEO 역시도 이거 문제가 있다. 국가 정부 기관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했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정부 수주를 늘어났습니다. 서재영 대표님은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가장 앞서 나간 게 팔란티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다. 1분기 가이던스 매출도 훨씬 뛰어넘었고 연간 이제 뭐 한 2조 3천억 정도 올해 벌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상업 부분이 YY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하지만 북미 지역에 좀 한정된 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성 고밸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하자라고 했습니다. 팔란티어 효율화 대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효율을 잘하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찐 전문가가 아닌 이상 100%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테크피드 미국 주식 채널에서는 온톨로지 개념이 굉장히 좋다. 한 개의 회사 산업을 위한 솔루션이 아닌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템플릿 AIP를 출시하는데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 보험사 이주 업무를 뭐 3시간 단축을 했고 세계 광물자원 기업 리오티온과 계약을 해서 엄청난 뭐 전기차 처리량 상승도 이뤄냈고 영국 국영 의료 서비스와 계약을 해서 의료 대기 시간도 엄청나게 줄였다. 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률 예측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잘만 하면 주식 가격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분기 가이던스보다도 일단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마진율이 45% 이게 미쳤다. 룰 오브 40이라고 테크추 밸류하는 딱 공식이 있는데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40이 돼야 되는데 팔란티는 80이 넘어졌다. 엄청난 성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거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항상 나오죠. 엔비디아 때도 나왔는데 내부자도 팔고 있다. 이제 고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한참 올랐죠. 캐시우드 역시도 팔란티어 좋다. 하지만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에 올 초에 상당 부분을 매각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캐시우드 역시도 좋게 본다고 합니다. 캐시우드 ARKK 아무튼 뭔가 이때의 전성기를 반드시 꼭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영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비싸긴 하다. 포워드 PR로 보더라도 150 확률이고 PSR로 보더라도 거의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고 쉽게 접근하지 말고 천천히 모아 가보자. 필요하신 분들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당연히 비싸고 포워드 PR로 보더라도 엄청 비싸다. 4년 후 포워드 PR로 본다면 뭐 한 3, 40 정도로 정당화되지만 이게 이 정도 클 수 있을까? 트럼프 4년 후에 임기가 끝인데 접근 신중하자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PER, PR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기업이 테슬라죠. 21년 초에 PR 1000배가 가능하다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런 1000배 극단적인까지 안 가더라도 2020년도에 자동차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을 등극하면서 이때부터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PER이 뭐 150, 220배에 달한다. 이런 기사들 쏟아졌죠. 하지만 이런 기사들 나왔을 때 샀더라도 뭐 거의 한 3, 4배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닥터님은 팔란티어가 2016년 이전의 테슬라와 비슷하다. 온톨로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데이터를 위해 놓여진 의미론적 결정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팔란티어를 살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팔란티어는 궁극적으로 표준을 만들어간다. AI를 통한 생산의 향상 요 표준을 만들어간다. 직원들도 이걸 따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팔란티어에서 뭐 이직한 직원 얘기들을 물어봐도 데이터브릭스보다도 팔란티어가 훨씬 잘한다. 고객 영업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에 파견을 한 개발자가 AI로 딱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6개월 할 일을 2일로 단축시키는데요. 굉장한 인력도 효율적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팔란티어가 좋은 기업 앞으로 돈 잘 벌 것이다 라는 의견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 모습이고 하지만 그 와중에 고밸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신중히 접근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테슬라 주가 전망 전문가 의견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